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11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제목은 Integrated Dynamics of Innate and Adaptive Immunity,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내재 면역 반응과 적응 면역 반응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면역 반응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적은 내재 면역의 반응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적응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이란 T 헬퍼 1, 2, 17이 관여하는 그런 면역 반응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관여하는 적응 면역 반응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강의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 목적은 세포 내 병원균의 제거에 있어서 T헬퍼1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감염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정 시점에 병원균이 감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재 면역 반응이 맨 처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내재 면역이 성공적이면은 병원균이 없어지지만, 내재 면역으로 힘이 부족할 경우는 병원균의 숫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적응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적응 면역이 완전히 전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균의 숫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펙터 T셀이나 이펙터 B셀이 만들어지는 그 이펙터 페이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적응 면역이 적극적으로 병원균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병원균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병원균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은 T셀이나 B셀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로 바뀌어서 다음 감염에 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재 면역이 어떻게 적응 면역으로 이어지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병원균이 피부 장벽을 뚫고 침투를 하면은 내재 면역 반응들이 작동하죠. 그래서 엔티마이크로비얼 프로테인들이 병원균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가 식작용을 통해서 병원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보체가 활성화돼서 압소닌으로 작용하거나, 또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파괴하거나 할 수 있죠. 그 와중에 NK셀은 감염으로 인해서 비정상화된 그런 세포들을 없앱니다. 근데 이런 내재 면역 반응이 실패하면은 적응 면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수지상 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고 림프노드로 이동해서 항원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항원 제시를 하면은 이 나이브 T셀이 이펙터 T셀로 분화된다든지, 또 이 과정 중에 B셀이 활성화돼서 플라즈마 셀이 되고, 그러면서 병원균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재 면역은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든 동일하게 반응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재 면역도 조금씩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재 면역의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를 innate lymphoid cell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ILC라고 부르는 이런 세포들. 우리가 적응 면역의 경우는 이 T 헬퍼 1, T 헬퍼 2, T 헬퍼 17이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적응 면역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 적응 면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ILC도 ILC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서 내재 면역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ILC가 액티베이션 되는 방식을 보면은 첫 번째는 병원균이 들어오자마자 이 innate sensor 셀을 자극하게 됩니다. innate sensor 셀들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세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병원균들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트라셀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것들. 또 두 번째는 기생충과 같이 그 점막 표면을 통해서 침투하는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는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서 증식하는 그런 병원균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인트라셀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면은 수지상 세포나 매크로페이지가 그걸 감지하고 IL-12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IL-12는 ILC1이나 NK 세포를 자극해서 인터페론 gamma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인터페론 gamma는 다시 이런 인트라셀러 박테리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매크로페이지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기생충은 이 점막 표면을 통해서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단단하고 하니까 기생충이 잘 침투하기가 어려운데 이 점막 표면은 좀 축축해서 습기도 많고 점막 표면이 피부보다는 연약하니까 기생충이 감염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기생충이 감염을 시작해서 점막의 상피세포를 자극하면은 이 점막 상피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물론 이 점막 상피세포는 면역세포는 아니죠. 면역세포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 TSLP라든지 이건 Thymic Stromal Lymphopoietin이라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IL-33나 IL-25와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은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은 ILC2를 자극하게 되고 이 ILC2 세포는 IL5나 IL13을 분비하는데 이것들은 기생충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인데 이 수지상 세포나 매크로페이지가 그걸 감지하고 IL-23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ILC3 세포를 자극해서 IL-17이나 IL-22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내재 면역이 이렇게 다른 유형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innate sensor 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innate sensor 셀이 다르다거나 또 같은 innate sensor 셀이 반응을 하더라도 이것들을 자극하는 팸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팸프가 다르면은 반응하는 또는 팸프에 결합하는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이토카인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의 내재 면역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병원체가 감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재 면역의 작용 방식 또는 뭐 효과 기작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응 면역이 전개되는 과정과 내재 면역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이브 T셀이 항원 제시세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의 영향하에서 TLP1, TLP2, TLP17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 내재 면역에서도 이 ID2 positive precursor 셀, 이 ID2는 전사인자입니다. 그래서 ID2라는 전사인자를 발현하는 precursor 셀이 innate sensor 셀들이 발현하는 사이토카인의 영향하에서 ILC1, 2, 3로 분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분화될 때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여기
IL-12가 공통으로 작용한다든지, 또 여기 IL-23가 공통으로 작용한다든지, 그런 또 유사점이 있죠. 그리고 일단 분화가 되고 나면은 발현하는 전사인자도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ILC1 같은 경우는 티벳이라는 전사인자를 독특하게 발현하는데 Thelper1도 티벳을 발현하고 있죠. 그리고 ILC2와 Thelper2 같은 경우는 가타3를 발현하고 있고, ILC3와 Thelper17 같은 경우는 ROR 감마라든지 AHR이라는 전사인자를 동일하게 발현합니다. 이들 전사인자의 작용에 의해서 발현하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페론 gamma를 동일하게 분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가타3 영향하에서 IL5, IL13을 발현합니다. Thelper2 같은 경우는 IL4를 추가적으로 발현하고 있죠. 그다음 Thelper17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전사인자들의 영향하에서 IL3와 같이 IL17이나 IL22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을 공통적으로 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ILC 세포들하고 Thelper 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ILC 세포들은 T셀 리셉터를 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화할 때 항원 제시 세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innate 센서 셀이 발현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타입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 반응 같은 경우는 인트라셀러 패토젠이죠. 인트라셀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했을 때 타입 1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innate 센서 셀이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IL-12를 포함한 사이토카인들을 발현하면은 이 프리커서가 ILC1으로 분화가 돼서 인터페론 gamma를 만듭니다. NK셀도 IL-12의 자극을 받아서 인터페론 gamma를 만들죠. 그러면 이 인터페론 gamma는 매크로페이지를 자극해서 이 세포 안에, 매크로페이지 안에 있는 병원균들을 잘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재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이 innate 센서 셀이 만들어내는 IL-12하고 ILC1이 만들어내는 인터페론 갬마가 작용해서 이 나이브 T셀을 Thelper1 세포로 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Thelper1 셀도 인터페론 갬마를 분비하면서 티벳을 통해서 인터페론 갬마를 분비하면서 이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이 타입 1 리액션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 CD8 T셀도 항원 제시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또 IL-12의 영향 하에서 CTL로 분화가 돼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인터페론 갬마를 분비해서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하는데 또 기여를 하죠. 그다음 이제 타입 2를 보면 이건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장상피 세포가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면은 이 ID2 positive precursor가 ILC2 세포로 분화되면서 가타3를 발현하면서 IL5, IL13 이런 것들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 IL5는 특히 이 에오시노필이나 베이소필, 마스트셀 이런 것들을 그 감염 부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키모카인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세포들이 한번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뭐 기생충을 죽이는데 기여도 하긴 하지만 IL4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이 IL4가 작용을 해서 나이브 T셀을 Thelper2로 분화시키고, 그럼 이 Thelper2 세포는 가타3를 발현하면서 IL4, IL5, IL13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타입 3를 보겠습니다. 타입 3는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에 대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수지상 세포나 매크로페이지 같은 것들이 IL-23를 통해서 이 ID2 positive 프리커서를 ILC3로 분화시킵니다. 그러면 IL-17, IL-22 이런 걸 분비하는데,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주변 세포를 자극해서 결국은 이 뉴트로필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 뉴트로필은 식작용이 왕성하죠. 그러니까 뉴트로필이 한번 오게 되면은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 주변에 있는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를 다 식작용으로 먹어치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응 면역이 그 형성될 때쯤 되면은 이 IL-23가 또 여기서도 공통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나이브 T셀을 T헬퍼 17으로 분화시키면 이제 ROR 감마나 AHR 같은 전사인자를 발현하면서 IL-17이나 IL-22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뉴트로필을 불러오는 그런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T셀 호밍과 호밍 리셉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셀 호밍을 우리말로 T세포 귀소라고 합니다.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소는 소굴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굴로 돌아간다, 또는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간다, 뭐 그런 것을 T셀 호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셀 호밍을 T셀 트래피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T셀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팩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활성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을 비교해 보면, 나이브 T셀이 가야 할 곳은 림프노드입니다. 반대로 이펙터 T셀, 그래서 활성화된 T셀이 가야 할 곳은 감염 부위죠. 그래서 감염 부위에서 혈관을 떠나서 감염 부위에 이동해서 이제 병원균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T세포의 활성화 상태가 이동을 조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셀 어디전 몰레큘입니다. 이걸 이제 호밍 리셉터 또는 귀소 수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셀 어디전 몰레큘들은 언제 작용합니까? 이 나이브 셀이나 이펙터 셀이 혈관을 떠나서 조직으로 이동할 때 셀 어디전 몰레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그러니까 이 림프노드에 있는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에서 나이브 T셀이 조직으로 이제 이동하려면 혈관에 붙어야 되죠. 그때 셀 어디전 몰레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키모카인과 키모카인 리셉터가 또 T셀의 이동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이 발현하는 키모카인 리셉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림프노드에서는 나이브 T셀을 끌어들이는 키모카인을 분비하는 것이고, 또 감염 부위에서는 이펙터 T셀을 끌어들이는 키모카인을 분비하게 되죠.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의 셀 어디전 몰레큘 발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브 T셀 같은 경우는 LFA1이나 L-셀렉틴 그리고 CD45A 같은 그런 물질들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 CD45A는 어디전 몰레큘은 아닙니다만 나이브 셀과 이펙터 셀을 구분하는 그런 마커죠. 이펙터 셀은 CD45RO를 발현하는 데 비해서 나이브 셀은 CD45RA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이 LFA1이나 L-셀렉틴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림프노드의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에서 발현되고 있는 ICAM1이나 CD34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에 의해서 나이브 T셀과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 주변에서 발현되는 CCL19이나 CCL21 뭐 이런 것들이 나이브 T셀이 발현하고 있는 CCR7에 결합해서, 이거 키모카인 리셉터죠. 이건 키모카인이고, 그래서 CCR7에 이런 키모카인들이 결합해서 이 나이브 T셀들을 이제 그 림프노드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이브 셀이 한번 그 항원 제시세포를 만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펙터 T셀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L-셀렉틴이나 CD45RA의 발현은 낮아지고 대신에 PSGL1이나 VLA4 그리고 CD45RO의 발현량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VLA4나 PSGL1 같은 경우는 셀 어디전 몰레큘들이죠. 이 PSGL 같은 경우는 P-셀렉틴 글라이코프로테인 리피드 1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VLA4 같은 경우는 그 감염 부위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는 VCAM1하고 결합을 하고, 또 PSGL1 같은 경우는 P-셀렉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모카인과 키모카인 리셉터에 의해서 이 이펙트 T셀이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펙트 T셀은 CCR7은 더 이상 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키모카인과 키모카인 리셉터가 작용을 하게 되죠. 우선 여기 그 장으로 기소하는 그런 림포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펙터 T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장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피부로 가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가는 곳이 나눠집니다. 호밍이 달라진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으로 가는 그 림포사이트들은 CCR9을 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린은 메드캠1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이 CCR9 같은 경우는 CCL25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이제 혈관을 떠나서 장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장 조직을 이동하고 나면은 이 장 상피 세포가 또 CCL25를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 CCR9에 작용해서 이 이펙터 셀을 이 장 상피 세포가 있는 곳으로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 피부로 가는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키모카인 리셉터로서는 CCR4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R4가 이 스킨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는 CCL17하고 결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그 E-셀렉틴하고의 결합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그 혈관 내피세포를 떠나서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발현하는 CCL27이라는 키모카인이 있는데, 이 키모카인은 이펙트 T셀이 발현하는 CCR10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CCR10에 결합해서 이런 세포들을 여기로 끌어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 조직에서 발현되는 셀 어디전 몰리큘들을 어드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세포 내 병원균에 대한 Th1 셀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포 내 병원균은 바이러스나 인트라셀러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CTL이 죽이죠. 근데 이런 CTL이 만들어지려면 T 헬퍼 셀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T 헬퍼 1 셀이 도움을 줘야 되죠. 또 T 헬퍼 1 셀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은 B 셀을 자극해서 IgG로의 개별형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gG 항체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대식 세포는 박테리아나 프로토조아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파괴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 식작용을 당하면 파괴돼서 없어지는데, 아주 극히 일부는 이 대식세포 안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핵을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대식세포가 숙주처럼 작용해서 박테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면 T헬퍼 1셀이 이런 대식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내부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병원균을 좀 더 잘 죽이도록 하는 거죠. 다음의 슬라이드는 대식세포에서 살아남아서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프로토조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얼시니아 페스티스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건 흑사병, 페스트를 일으킵니다. 또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한센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또 레시마니아 메이저 같은 경우는 레시마니아시스라는 그런 질병을 일으킵니다. T 헬퍼 1셀이 대식세포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식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박테리아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골라이소좀에서 살아남는 그런 박테리아도 있고, 세포질로 이동해서 살아남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증식하다 보면 일부는 분해돼서 MHC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특이적인 T 헬퍼 1셀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터페론 gamma를 통해서 매크로페이지를 자극하는 거죠. 또 이 CD40 라이겐드도 매크로페이지에 CD40하고 결합을 하면서 자극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페이지들은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MHC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의 발현량도 늘어나고, B7 코스티뮬레이터죠. B7의 발현량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IL-12나 TNF-알파 같은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IL-12 같은 경우는 T 헬퍼 1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작용할 수 있고, 또 TNF-알파 같은 경우는 오토크라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TNF 리셉터를 자극해서 이 매크로페이지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크로페이지들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슈퍼옥사이드 애나이온 같은 그런 활성화 산소종, 또 활성화 질소종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병원균을 공격하게 되고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T헬퍼 1의 작용은 단순하게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T헬퍼 1셀의 다른 기능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매크로페이지가 이 내부의 병원균하고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만 힘이 붙여서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T헬퍼 1셀은 이 파스 라이겐드나 림포탁신 베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매크로페이지의 에포프토시스가 일어나서 세포를 아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헬퍼 1셀은 IL-2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해서 이 나이브 CD4 T셀이 T헬퍼 1으로 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나이브 CD8 T셀이 CTL로 분화하는 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T헬퍼 1셀은 IL-3나 GM-CSF와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해서 이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를 자극합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이 있으면은 이 조혈 모세포가 분할을 하면서 모노사이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모노사이트는 나중에 결국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로 분할을 하니까 이 대식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T헬퍼 1셀들이 만들어내는 림포탁신 알파나 TNF-알파 이런 것들은 혈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이 매크로페이지하고 잘 결합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를 혈관의 내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던 백혈구 세포들 중에서 대식세포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헬퍼 1셀은 CCL2라는 키모카인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이 키모카인이 더 많은 대식세포를 감염 부위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헬퍼 1셀과 대식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유가종이라는 그런 세포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뉼로마, 유가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 종자는 종양이라고 할 때 종자입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암이 일어나서 생긴 그런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T헬퍼 1셀과 매크로페이지가 많이 몰려서 생기는 그런 덩어리 같은데, 그게 종양처럼 뭐 혹을 만들어내니까 유가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뉼로마가 형성되는 과정을 결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아 튜버클로시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이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면은 그 폐에 있던 마이코박테리아가 공기 중으로 팍 퍼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공기를 마시면은 폐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마이코박테리아가 폐로 들어가면은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가 식작용으로 잡아먹습니다. 근데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 안에서 숫자를 늘리고 그 매크로페이지를 죽여서 또 퍼지게 되고, 그럼 좀 더 많은 매크로페이지들이 와서 식작용을 하지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적응 면역이 작동해서 T헬퍼 1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T헬퍼 1 셀이 와서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마이코박테리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T헬퍼 1 셀은 더 많은 매크로페이지를 불러 모읍니다. 좀 전에 뭐 CCL2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CCL2 같은 걸 분비해서 더 많은 매크로페이지를 불러 모으고, 그러면 매크로페이지와 T헬퍼 1셀 또 뭐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래뉼로마를 만드는 거죠. 결핵 환자의 폐에서 형성되는 그래뉼로마를 튜버클 또는 결절이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결핵 환자의 폐를 엑스레이로 찍어 보면은 이 그래뉼로마 또는 튜버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